현금은 오늘이 제일 비싸요. 예.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98년도에 이렇게 가격이 이랬는데 지금은 가격이 이렇죠. 지금은 이제 24년이니까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수도동에 이제 까치마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2006년에 이 정도 가격이었던 거고 지금 이 가격인 거고 아마 더 올라갔을 수 있어요. 예.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도 0.2달러였는데 예,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뭐 이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다가 뭐 이제 애플 주식 사가지고 톰 행크스 대박 난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화폐는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계속 생산되므로. 그러니까 현금은 계속 이제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화폐의 수량이 가장 적고 가장 비싼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가치가 안 떨어지고 오르는 걸로 교환을 계속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들고 있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장도 있으니까 하락장 대비해가지고 현금 한 20% 30%는 놔두라는 거죠. 그때 이제 하락장 됐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주어야 되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매달 돈이 생겼을 때 소비재에 쓰는 사람이 있고요. 예, 돈이 사라지고 그냥 제품만 남는 거죠. 제품도 감가상각돼가지고 사실은 그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량한 획득에 사용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공부랑 운대가 맞아버리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불어나는 거고, 정말 공부랑 운이 정말 없을 때는 원금 조금 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기 전에 선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안 할 바에 이거라도 하는 게 낫고요. 이게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같거나 같을 수 정도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량자산을 해야 되는 거는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높으니까. 물가 상승이 1년에 한 3, 4% 정도는 되니까 3, 4% 정도도 안 되는 이제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면 재산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 1은 반드시 해야 되며 2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현금 흐름 생기면 자산부터 사고 남는 돈을 소비한다. 이 습관으로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일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남들 눈치만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소비부터 플러하고 자산 안 사죠. 그리고 오히려 자산 모으는 사람 욕을 해요. 예, 근데 이거가 이제 아마 이제 처음에는 욕하는 사람이 20대일수록 많을 텐데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자산 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사놓은 사람들을. 왜냐면 그때는 이제 내 어떤 육체적 퍼포먼스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을 거고, 결국에는 금융소득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야지 이게 생활이 유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그럼 꾸준히 모아야 되냐 했을 때 ISA 계좌나 기타 계좌들을 활용하면 좋고요. 근데 20대 때부터 연금 계좌 하는 거는 사실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좀 잘 살면 그래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목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ISA 계좌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혹은 직장 취업하면 당연히 그냥 퇴직연금 계좌는 당연히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계좌들로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이제 잃을 염려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갈 때 같이 다 내려가고 오를 때 다 오르는 거니까. 예. 차유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원화자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원화에 대한 인플레이션 방어하려고 사실 필요한 건데, 실거주 부동산 한 채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방에 만약에 그 직장에 이제 근무 나갔다 하면 지방에는 월세나 이런 걸로 이제 실거주하고, 그 세팅은 이거 원화자산 이제 그 인플레이션 방어는 서울이나 경기에 전세를 주고 그냥 그 사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원화 방어가 되니까. 달러 방어는 이제 요거 지수 가지고 나스닥이나 이제 뭐 다우나 이제 아니면 S&P 500이나 이런 걸로 방어되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번을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항상 이제 기회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놓고 1번부터 먼저 해서 계속 습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퇴사 후 창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5년 후 폐업률이에요, 이게. 예, 핑크색이. 예, 거의 웬만한 거 다 망해요. 10년 지나면 진짜 다 망하는 거고, 20년 지나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평균 이제 소득에 속는데 사실 중위 50% 값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월 실수령액이 230만 원 초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진짜 평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위소득 50%를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위 1%, 그 2% 사람들은 엄청나게 소득이 엄청 큰데 그 사람들이 평균 값을 구할 때는 다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평균에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중위 50%일 때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업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러니까 이과랑 문과 선택 중에서 나는 정말 이과에 안 맞아가지고 문과 갔어. 근데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구한 직장이 이제 이 중위 50%에 해당해가지고 이거야.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에 악플을 쓸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른 근본적인 방법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부업 파이프라인 많이 만들어가지고 월소득을 최대한 늘려서 재테크 열심히 하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연봉 인상으로 가도 사실은 5% 정도가 어떻게 보면 베스트로 받는 분들이 5%인 거고 인상된 비율은 59%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상에 만족하는 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해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불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650만 원이라는 이제 연봉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90% 이상 거주하고 있고요. 경력 10년 차 이상이에요. 사회초년생이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직도 정해져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보직이. 예. 그래서 이제 고연봉 직장인의 길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또 외벌이잖아요. 외벌이면 또 이제 엄청나게 또 자녀가 만약에 2명 이상이면 넉넉한 금액은 아니에요. 1명이면 그래도 이제 괜찮은 외벌이로서 괜찮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야 되는 이유는 노후 준비가 잘 된 비율은 엄청 없는 거죠. 노후 준비는 진짜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결국에는 3명 중에 1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수입을 어떻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업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부수입을 그냥 내가 좀 깎아서 먹는데 더 보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행을 좀 이제 심플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너무 이제 벌린다던가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자산모으기에 사용한다. 부수입을. 그래서 24년 이후에는 투자에도 포트폴리오가 있는 것처럼 부업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를 굴려서 이제 해치시키면서 이쪽에 만약에 위기가 오면 이거 그냥 제거해버리고 다른 부업으로 편입시키고 이러면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시도로 습관을 개선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업 눌리는 테크트리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가볍게 몸빵형. 그 다음에 이제 몸빵형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수익의 상방이 열려있는 사업형 부업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있는데 경쟁자가 적은 곳을 노리거나 시장이 너무나 커가지고 작은 파이로도 되는 곳이거나 아니면 이제 진입장벽이 있어가지고 그 진입장벽만 넘어서면 계속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작동되는 곳 이런 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번에서 발생하면 이제 1번은 안 해도 되는 거고 2번이 안정화되면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을 또 찾아가지고 또 세팅해야 되는 거죠. 부업이 생겼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아나가라.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모아나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알뜰폰 이제 이런 거 최대한 이제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뭐 지인들이랑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벤트로 막 1,900원에 막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무제한 요금제 나왔다. 그거 빨리 갈아타자 하면 통신사에서도 이제 유심도 그냥 보내주잖아요, 공짜로. 저도 이제 와이프랑 이제 한 990원짜리 요금제 무제한 쓰다가 그게 끝났어요. 그 기간이 6개월이었어가지고 끝나가지고 이번에 아쉽게도 한 4,000원대 요금제로 갈아타가지고 아쉬워하고 있죠. 다음 분기에 조금 더 싼 거 구하기를. 그래서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 만드는 롱런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사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결정은 빠르게 해야 되는 거고요. 아주 작은 미션을 30일 정도는 일단 해야지 그나마 이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 이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 거는 빨리 넘겼고요. 그게 진입장벽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격의 진입장벽이 있고 돈의 진입장벽이 있고 시간의 진입장벽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일정인 시간에 돈과 시간 써야지 희소성 자격이 노릇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특정 직업군이 뭐 시위 많이 하고 막 이제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시위 많이 하고 하는 게 이게 깨지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게 깨지니까. 가치가 이제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격의 진입장벽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라이센스 같은 거를 젊었을 때 따놓으면 좋죠. 왜냐면 진입장벽이 생기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만만하고 쉬운 걸 먼저 하려고 하지 어려운 거는 잘 나중에 시간 갈수록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어려운 쪽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는 해볼 만한 건데 제일 안 좋은 게 2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돈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무인 스터디 카페인 거죠. 그거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에요. 아니면 3번이 좋은 거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쌓아놨을 때 진입장벽이 되는 거.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날 쫓아오려면 정말 3년간 또 갈아 넣어야 돼. 이런 거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파이프라인일수록 갈아 넣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전 비유적으로 말하면 똥꼬에 피가 좀 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똥꼬에 피 안 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라 좀 제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흘린 똥꼬의 피만큼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입장벽이 되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릴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뒤돌아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진입장벽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진입장벽 돼가지고 요거 된 거 비추인 거는 이거는 보세요. 현실적으로 선투자 비용이 7천에서 2억 드는데 매출 낮고 순수익까지 적어요. 이마저도 옆에 똑같은 거 하나 생기잖아요. 수익이 반으로 갈라져요. 또 똑같은 거 또 생기면 또 3분의 1 토막 나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의 진입 장벽으로만 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진입 장벽으로 하는 부업 하는 일은 차라리 그냥 이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그냥 이제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원금이 4억 3천만 원에 예금 금리가 3.5%가 필요해요. 100만 원의 추가 현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금메달 따면 연금 1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야지 사실은 100만 원의 현금 흐름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현금을 회사 밖에서 100만 원 이상 만들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분 진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예요. 정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예. 그래서 소액으로 오프라인 원격 반자동, 그러니까 무인 스터디 카페 말고 정말 이제 청년분들이 한번 파이팅 해가지고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 했을 때 저도 이거를 5월에 이제 독학으로 시작해가지고 실제 지금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포구 쪽에서 작동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오프라인 파이프라인들은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별로 안 드는 걸로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상대 에어비앤비 이게 좋다고 보는 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게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는 라이센스 받아야 되고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주소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좋다고 보는 거고 왜냐면 보증금 이미 돌려받을 돈이죠. 월세 80이 BEP예요. BEP. 손익분기점인데 이거 이상만 우리가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이 제일 까다로운 건데 에어비앤비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고 있어요. 정말 인테리어 화려하고 정말 이제 좋은 숙소들이 있는데 내가 했는데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인허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외국인들이 예약을 하려고 보잖아요. 그 숙소는 이미 다 나가고 없어. 그 외국인한테는 2순위, 3순위, 4순위들만 보여요. 숙소가. 1순위 애들은 이미 없다니까요. 예약하려고 보면 이미 매진된 숙소는 안 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애초에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넘사벽들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숙소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 날짜에 한 명이 예약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날짜에 그 숙소는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150군데 전화했어요. 150군데. 왜냐하면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150군데 전화하니까 2개 나왔어. 2개 나와가지고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구해가지고 복비 33만 원 드리고 당연히 이거 부가세 받아가지고 이거 세금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셀프 인테리어 한 200 정도 들었어요. 요즘 당근 잘 돼 있어가지고 침대 같은 경우에 매트리스만 버리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줘 주십시오 해가지고 용달만 4만 원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세팅하고 거기에 방수 커버 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올드한 것들도 10,000원짜리 CTG가 있어요. 이거 붙이면 감정 같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직접 이제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막 이거 하면서 고생했는데 예. 한 달에 한 15일 정도? 한 2주 정도만 좀 이제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고생하면 세팅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안 가요. 원격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당근에 나왔어. 뭔가 좋은 것들이.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무슨 정말 똥손이에요. 제 와이프는 알 거예요. 똥손 중에 똥손인데 요즘에 블로그 선생님들이 엄청 잘 해놨어요. 셀프 인테리어 오늘의 집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잘 해놨어. 그분들이 이미 이렇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가이드가. 근데 그분들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나마 투자해야 될 게 이 등만 투자하면 돼. 나머지는 다 싸요. 등은 좀 비싸요. 등은 그래도 한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하는데 등만 좀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냥 최대한 하면은 다 싼 거 해도 비슷하게 가요. 또 냉장고도 이제 옛날 느낌 말고 요즘 느낌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중고로 많이 나와 있어요. 싸게. 예.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서 별도 마케팅 없어도 예약률 높고요. 근데 이게 필승법이 있는 게 서울 모든 곳에 하면 안 되고 공항철도 라인, 그 다음에 2호선 역세권 라인에다가 하면 나쁘지 않다. 그러면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고 실제 투자금 300만 원이면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파이프라인. 300만 원이면 순수익이 50에서 150이 매달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 없거든요. 그리고 라이센스가 필요한 이제 그거라서 인허가를 이제 구청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한 12월까지는 아니고 11월까지는 다 예약돼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거의. 제가 마케팅 한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무슨 뭐 전화용 정형이라 해가지고 뭐 외국인들 알게 뭐야. 네덜란드에 사는 이제 잭슨이 이제 뭐 네가 누군데?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다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스페인에서도 예약해서 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원격 운영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요거 아마 한 10만 2천 원인데 이런 거 하게 되면 지금 휴대폰 어플에 깔려 있거든요. 요 기간 비밀번호 설정해버리면 저는 거기 안 가더라도 해당 기간에만 비번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그 게스트는 그 기간에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이제 내가 뭐 부산에 있건 뭐 전주에 있건 상관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해가지고 이거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짜리 이제 그 사물 인터넷 그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버리면 어플에 또 연동돼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에어컨 이제 안 끄고 나가면 내가 꺼주면 돼, 그냥 눌러서. 예, 그런 식으로 돼요, 요즘에.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이게 에어비앤비가 언어 번역 기능이 거의 그냥 그 디벨 수준이에요. 거의 엄청나게 좋아요. 나는 한국어로 치는데 제 이제 그 덴마크 친구도 그냥 자기 덴마크어로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진짜 한국어로 카톡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이제 영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에어비앤비 하면서. 그냥 한국어로 치면 걔는 그냥 이제 자동 번역 돼가지고 나가요. 글 써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정말 저는 소액으로 그냥 이제 뭐 4,000원짜리 그냥 멤버십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나 이제 이런 얘기 해주지. 제가 이런 얘기를 돈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 왜 해주겠어요? 되니까 해주는 거지. 저도 이제 5월에 세팅해가지고 지금 계속 수익 나고 있으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인연이 닿았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달력 어플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당근 알바 청소 분이 너무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계속 하고 싶다 하면 그분한테도 어플 설치해드리고 공유해버리면 내가 정말 갈 일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바 공고 관리에서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체크인이 11시고요. 체크아웃이 3시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3시간 해가지고 3만 원 설정해 놓으면 거의 한 20명이 지원해 오세요. 그 중에서 보통 40대 주부님들이 제일 깔끔해요. 이분들 없으면 대안으로 이제 40대 아저씨들. 40대 분들이 뭔가 하여튼 그 책임감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대 분들 중에서는 그냥 약간 이제 그냥 이제 이거 안 보이니까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가면 이제 머리카락 엄청 많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활용하면 되게 편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외국인이 이거 물건 먹고 나르면 어떡하냐, 이거 파손시키면 어떡하냐 하는데 에어커버 제도가 있어가지고 요거 이용해버리면 환불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손해난 거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게 젊은 분들이 열심히 이제 보증금 정도만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83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보증금 획득하고 한 300만 원 정도 인테리어랑 할 정도만 내가 되면 그러면 시도했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운영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계속 수익 낼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세팅하고 나면 해볼 만한 거죠. 실사 나올 때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 이제 경복이 달았냐.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거 한 7,000원, 8,000원 해요.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스티커로.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그 프린트 카페 있잖아요. 프린트 카페 여기 근처에. 프린트 카페 가가지고 그냥 프린트하고 그냥 코팅하면 돼요. 그리고 요 도면 같은 경우에도 소방청에서 그냥 나와 있어요. 샘플이.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는 도면은 그냥 오늘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무료로 도면을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초보들도. 예. 돈 들 일이 크게 없어요. 이런 거에는. 예. 자, 그럼 정리하면요. 예, 지금 어쨌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Q&A도 이제 필요하니까 정리하면 결국에는 한국에서 작은 부자, 큰 부자 말고 일단 작은 부자라도 돼서 남들한테 돈 때문에 아쉬운 얘기 안 듣고 안 하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사업형 전문직이 아니면 예, 부업을 반드시 세팅을 해라. 이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더블 엔진으로 가동시켜라. 그 다음에 ISA 계좌 등을 통해서 자산 배분 투자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최대한 만들어라. 그러니까 월 현금 흐름의 최소 50% 정도는 저축이나 투자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통해서 만든 걸로 실거주 부동산 한 채. 만약에 내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 서울 경기에 이제 갭으로라도 해놓고 지방에서는 그냥 월세로 살자. 왜냐면 이게 무슨 뭐 엄청난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원화가 계속 떨어지니까, 원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토지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건물은 30년 지나면 건물 가치 다 떨어져 버려요. 그 토지의 가치, 대지값만 남는 건데 그 대지값을 이제 확보하자는 거죠. 대지지분을 확보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대지지분 계산기라고 해가지고 구글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대지 대비 이 사람의 이제 그게 몇 퍼센트냐를 볼 수 있는 거라서 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떤 동네에 보면 굉장히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싸?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지지분으로 계산해서 까보면 몇 평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한 3, 4평밖에 안 되는 거고, 이쪽은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여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하면 대지지분이 엄청 많은 거겠죠. 한 16평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싼 거죠. 왜냐하면 30년이 지나버리면 건물값은 그냥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거 당연히 이제 이거는 달러 자산 해지하기 위해서 하자. 이것도. 예.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공익적으로 쓰지 말고 제발 그 자동차 이제 할부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할부 하지 말고
실거주 부동산이나 투자형 부동산 할 때만 이제 사용하고, 아니면 전세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월 나가는 이제 월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자 내는 게 월세보다 더 싸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출 오케이. 근데 이제 뭐 플렉스하기 위해서 대출하지 말자는 거죠. 차 좀 이제 그냥 뭐 정말 이제 뭐 엄청나게 뭐 좋은 거 타면 뭐해. 예, 일단 젊었을 때 일단 내 집도 없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출 쓰지 말고, 그리고 이게 자동차 대출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엄청 안 좋은 대출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저금리를 접근을 하시고 금융산에 이제 내 재산의 한 40% 미만으로 하게 되면 어떤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방어나 이런 게 가능하니까요.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2부는 여기까지 해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달렸는데요. 너무 빠르게 달려서 죄송합니다. 예, 2부까지는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